자, 라멜라가 드디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브리안 힐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둘이 수합들이 오피셜이 났고요. 그 세비야 구장 전광판에 라멜라 사진이 이렇게 영상이 흐르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야 이럴 건 빨리 오피셜 띄우든가 그랬는데 바로 나왔어요. 네, 그 작업을 위해서 이미 전광판에 한번 띄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네, 그 경기장 직관 가면은 굉장히 이제 기대되는 순간 중에 하나가 경기 직전에 라인업을 이제 올더베스트로 발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장내 아나운서분이 막 목청껏 소리를 네, 지르시고 엄청나게 그 특유의 스타일이 있는데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락 보컬 그죠. 샤우팅처럼 네. 하고 이 톤이 기본이시니까. 맞아. 네. 뭐 인천 선발 라이너 이것도 이러면서 있고 하잖아. 네, 수원의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투맨의 되게 두꺼운 목소리가 좀 맞아요. 크죠. 네, 그래서 수원 스마트는 그래. 오범석 하면 범석하게 만드는 둥둥둥 하고 하면서 하는 그 멋있죠. 네. 그게 또 현장 가는 맛인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이제 그 이미지를 미리 제작을 해서 전광판에 틀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세비야 홈경기장 때 관중들이 수용됐을 때 다 같이 보게 되는 상황이 이제 시즌 중에는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라멜란 오피셜이 떴습니다. 세비야하고 2024년까지 계약을 했고 잘 가라. 토트넘이 인스타를 통해서 작별 인사를 썼죠. 꽤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8년이 있었으니까. 오래 있었으니까 뭐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뭐 해외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한정으로 봤을 땐 저희도 과거가 있고 너무 욕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근데 뭐 대단히 많이 사랑을 받았다기보다는 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비판받을 부분이 많았던 플레이가 있었죠. 현지 팬들도 반응은 비슷해요. 아 그래? 네, 왜냐하면 잔부상이 많았고 결국 이 선수가 가지고 그래, 부상이 있는 너무 많았다. 아쉬움이 있었으니까. 맞아. 그래서 라멜라는 현지 팬들도 좀 아쉽고 했었고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인스타로 작별을 썼어요. 그래서 땡큐 코코 에릭 라멜라의 애칭 코코? 되게 귀엽네 코코. 뭐 고양이나 강아지 이름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한 라멜라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라멜라도 개인 계정을 통해서 되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그래서 뭐라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긴 여정이었다. 아마 토트넘은 내 마음 한켠에 늘 자리할 것 같다. 많은 추억이 있었고 함께해준 동료들, 도움을 준 관계자, 응원해준 팬들에게 고맙다. 모두 보고 싶고 그리울 거다. 토트넘은 영원히 내 마음에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커리어에 이게 뭐 꼭 커리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뭐 알고 지내고 아니면 친구라고 하는 것도 5년 이상 뭐 회사에서도 5년 이상 연인도 5년 이상 이러면 다 꽤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마 라멜라의 커리어 전체로 봤을 때 세비야에서 8년 이상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 커리어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시간. 맞아. 유스에서의 시간을 제외하고 프로팀으로서의 경력만 보면 굉장히 오래 있었던 그렇죠. 거지. 그럼 리버플레이트도 짧았고 네. 로마도 짧았기 때문에 커리어의 대부분의 시간을 토트넘에서 보냈다고 네. 해야죠. 그래서 라멜라의 경우에도 좀 많이 이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토트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인스타글에 델레알리가 댓글을 남깁니다.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고 했는데 그래. 현지 팬들이 다음은 너야 라고 어떤 분이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아니 너 나갈 차례라 이거는 네. 거야? 좀 뭔가 짓궂죠. 빡세지. 네, 빡세죠. 근데 번개 볼 때 기억하세요? 뭐 왜요? 그때 오바메양 판다고 하고 가봉면 팔았잖아. 그래서 외질이 왜 오바메양 파냐 감독님 면담 좀 합시다라고 했을 때 형이 다음은 너다 하면서 그때 준비하다가 다음은 자넬세. 다음은 자넬세 맞아요. 그게 그랬죠. 있었죠. 네. 그건 게임이잖아. 그럼요. 네. 네. 게임이죠. 이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가끔 우리끼리 이제 자성의 목소리를 낼 때가 있잖아. 야, 네. 우리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뭐 근데 그 이제 축구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 현지 팬들 빡센 거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야.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이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항상 이 마음에 가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누가 그러더라고.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무딘 것 같다고. 다른 분야보다 스포츠가 좀 무딘감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나도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나도 좀 그런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리 인스타 댓글 보고 쉽지 않아. 다음은 자넬스가 생각이 나죠. 다음은 자넬스. 엄청 웃겼거든요 그때. 알리도 좀 위태위태할 수 있지. 그럼요. 머리도 또 막 이상한 거 했던데. 네.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현지 팬들은 이렇게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2013년부터 8년 동안 토트넘 소속으로 함께했습니다. 통산 257경기, 트랜스퍼마케트 기준으로 37골과 47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커리어 하이 시즌은 2015-2016 시즌이에요. 리그 34경기 5골과 9개의 도움. 당시 유로파리그에서도 6골을 넣으면서 좋은 활약을 남긴 바가 있었죠. 8년 동안 257경기라고 하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30경기 조금 넘는 거거든요. 네. 적어.
적어요. 적지. 주전급으로 활약한다 그러면 1년에 40-50경기씩을 뛴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 트랜스마켓을 보면 같은 이 클럽별 기록을 봤을 때 로마에서는 이보다 굉장히 적은 60몇 경기를 뛰었는데 골수가 여기서 한 10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던 걸로 기억해요. 로마에서 라멜라가 꽤 괜찮아가지고 이제 또 토트넘에서 아마 바로 눈독을 들였겠죠? 그렇죠. 근데 제대로 활약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즌이 지금 보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이것도 그냥 스탯상으로 봤을 맞아. 때는 가장 뛰어났다. 커리어 하이라고 그리고 얘기할 수 이게 또 있는 거고. 경기수랑 분대로 따지면 이 선수가 또 서브로 들어갔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네. 많이 아쉽지.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에서의 활약은 오히려 토트넘에서 물론 당연히 뛴 시간이 길었던 만큼 많은 골은 넣긴 했지만 뛴 시간을 고려해봤을 때 고작 10골 정도도 남짓한 차이가 난다는 건 그만큼 토트넘에서는 이제 아쉬운 시간이 오래였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토트넘 소속의 골은 북런던 더비에서 넣었던 라보나 슛. 우와 하고 형도 솔직히 놀라셨던. 존나 쩔긴 했어요. 쩔긴 했어요 진짜. 이 아씨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라보나로 원더골 넣은 게 유로파에서도 한 번 있어요. 맞아요. 토트넘에서도 넣었었어요. 또 넣었어요. 초대박골이 하나 있었어. 그쵸. 그게 어쩌면 난도만 따지면 이거보다 더 세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데 북런던 더비에서 골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죠. 그렇죠. 디마리아 못지않게 라보나와 관련해서는 참 일가견이 있는 좀 인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라멜라가 떠나면서 토트넘은 드디어 베일의 유산 공식 해체됐습니다. 자, 가레스 베일을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사왔는데 그때 우리가 영입 리스트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관련 영상을 했었죠. 근데 성공한 선수가 많이 없어요. 일단 파울리뉴, 에릭센, 소이다도, 샤들리, 카푸에, 키리케슈, 라멜라. 에릭센 하나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성공은 에릭센 하나야. 결국 이 외의 자원들은 원래 영입했을 때에 비하면 기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약이 아쉬웠기 그죠. 때문에 여기서 그나마 이제 샤들리가 재판매할 때 조금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는 정도지 나머지 자원은 정말 철저히 실패했다 보아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선수가 이제 라리가로 넘어가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리그를 바꿨을 경우에 이 선수가 통하는 느낌을 보여줄 때도 있는데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라멜라의 어떤 그 안 좋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리그의 템포라기보다는 본인 자체의 판단이 좀 안 좋을 때가 많거든. 그렇죠. 그 아무리 리그가 달라진다 해도 라멜라 특유의 그 왼발 고집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이게 그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 영주 형이 나한테 랑글레를 팔라 그러면 사라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야 스페인 대표팀이랑 그 다음에 라리가에선 안 좋았을지 몰라도 잉글랜드에선 몰라. 개 사기꾼 얘기거든요. 그럼요. 리그랑 국대에서 안 좋은데 아니 프랑스 국대지. 프랑스 국대랑 스페인 거기 리가에서 안 좋은데 잉글랜드에서 잘하는 걸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 그 무대가 달라진다고 손 쓰는 습관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미친형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장사 진짜 각 잡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준비해가지고 속이는데 영주 형님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게 티가 나는 거죠. 그래. 그래 티가 난다는 거지. 티가 나는 거죠. 배를 때릴까 보다. 네. 안에 또 노량진 얼음 주먹한테 맞을지도 몰라. 맞아요. 네. 오히려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네. 어쨌든 좀 몰라 잘할지 모르겠다. 네. 어차피 모든 선수가 뭐 이 선수가 인성에 문제 있었던 선수까지는 아니니까 그 기왕이 가는 거 잘하면 좋은데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토트넘 팬분들 이제 국내 팬분들은 어쨌든 그 반응이 많더라고요. 미운정이 든 것 같다. 그래 오래 있었잖아. 네, 왜냐면 좀 애매했던 자원도 오래 있으면 팀을 떠날 때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해요. 그럼요. 뭐 저기 나가는 마당에 저주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요. 저 리버풀의 경우 로브렌이 좀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라멜라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속도와 템포가 유독 좀 안 맞는 모습, 볼을 좀 끄는 단점 때문에 그 템포나 혹은 몸으로 비비고 들어오는 수비 스타일이 안 맞는 모습이 강했는데 라리가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잠부상의 이슈가 있다는 점은 라멜라에게는 여전히 좀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세비야하고 이적 링크가 원래부터 있었던 선수는 아니에요. 세비야는 지속적으로 이선의 보강이 그 포르투에 있는 루이스 디아스에게 많이 있었지만 라멜라의 경우는 링크가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 갑작스럽게 딜이 성사가 됐는데 과연 로페테기의 플랜에 지금도 라멜라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 로페테기가. 그래서 이거는 라멜라한테도 또 라리가의 어떤 적응 여부에 있어서도 그죠? 분명 우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브리안 힐이 왔습니다. 이 선수는 01년생에 아주 뭐 창창한 나이 이강인이랑 동갑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있겠지만 세비야산 어떤 아주 좋은 뉴스들 윙어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얘기했던 레이스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헤수 나바스는 원래 이제 나중에는 풀백 자리에도 많이 썼지만 원래 윙어예요. 그리고 나바스 있고 디에고
카펠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좀 클래시컬한 윙어 같은 느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에 나와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누 감독이 어떤 느낌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는 당장의 주전급 자원으로 활약을 하지 않더라도 길게 봤을 때 점점 출장 시간을 늘리면서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 옵션이 될 만한 선수고 손흥민 그다음에 케인이 잔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 조합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좀 좋은 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500만 유로에 라멜라를 얹어주는 형태로 브리안 힐을 이제 영입하게 된 토트넘이 됐는데 오피셜은 떴습니다. 계약 기간 2026년까지고 올림픽 끝나고인데 그렇죠. 지금 올림픽을 스페인 네. U23 대표팀에서 소화 중이고 로페테기 감독 플랜에는 브리안 힐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브리안 힐에 대해서는 왼쪽에 섰을 때 주로 정발 윙으로 이제 우리가 네. 분류할 수 있는데 로페테기의 플랜에서는 아무래도 오캄포스처럼 좀 더 중앙으로 들어오는 스타일을 많이 직접 득점에 좀 관여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스타일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브레안 힐을 타팀에게 주고 수익을 얻어서 그 돈을 다른 선수 영입에 좀 보태려는 게 로페테기와 세비야의 플랜으로 지금은 보이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이 제시한 연봉이 세비야에서 받았던 연봉보다 뭐 10배가량 크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 브리안 힐에게도 분명 메리트가 있는 딜이긴 했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 오게 된 2002년생 브리안 힐이 됐습니다. 아마 나이가 같다 보니까 그다음에 왼발잡이 측면 자원이다 네. 보니까 뭐 성향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실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마 필포든이랑 좀 비견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스페인, 잉글랜드인데 각자 왼발잡이고 왼발이고 기술이 측면에 있고. 설 수 있고 뭐 성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 선수들 간의 비교가 다음 시즌에 좀 이루어질 수도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브리안 힐도 주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누누가 잘 써야 될 텐데. 누누의 공격 자원의 개인 기술이 좋아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있죠. 근데 사실 울버햄튼의 공격 자원들이 좋았단 말이야. 그렇죠. 네트도 그렇고 포덴세, 뭐 아다마, 라울. 다 좋죠. 그렇죠. 그래서 브리안 힐도 개인의 어떤 적응도 그리고 확실한 어떤 한 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남아 있는 판매 루머가 토트넘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토트넘 관련된 기자들은 아직도 많은 이 네. 딜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토트넘 팬들의 어떤 좀 가슴을 이 두근거리게 그렇죠. 만드는 네.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될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토비는 거피셜이죠. 아이드와일로 가는 것 어제 영상도 있었고 여기 뭐 다빈손, 윙크스, 시소코 이들은 이제 나가야지. 네 계속 이적 루머가 다행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동향을 지켜볼 만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브리안힐의 이제 돌아오는 시즌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또 윙어들을 보는 게 재밌거든. 그럼요. 요즘은 측면 자원들이 이 유로 보면서도 그랬고 중요해요. 폭을 넓히는 진짜 윙어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네.